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이가 왜 이렇게 빨리 달라지지 않을까? 왜 아이는 왜 그대로일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조급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아이의 성격 발달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또 어떻게 더 잘하면 되는구나, 이런 어떤 팁들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육아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쇼펜하우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격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지적 성격, 두 번째는 경험적 성격, 그리고 세 번째는 획득 성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지적 성격이라는 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질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고유한 특성,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예지적 성격을 약간 그림을 그릴 때의 밑그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경험적 성격은요, 이 예지적 성격,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살아나가면서 얻는 정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성격이다. 그림에서 좀 비유를 하자면 예지적 성격으로 그린 밑그림 위에다가 환경이라는 물감을 칠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드러나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격을 획득 성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획득 성격을 제3의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지적 성격에 어떤 환경을 더해서 경험적인 성격을 형성했다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성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똑같은 것들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밑그림과 내가 이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경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의 경험이 입혀지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내가 또 원하는 것들을 주로 선별해서 나만의 개인적인 특성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으로 조금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처음에 타고난 성격, 그리고 1차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격, 그리고 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성격,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아직 밑그림만 그려진 상태이거나 혹은 조금 더 연령이 높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첫 채색 정도 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작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요. 쇼펜하우어가 설명한 성격의 개념은 기질과 성격 발달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를 막 낳아서 기르다 보면 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환경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 아이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바뀔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타고난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지속적인 환경을 통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고, 또 이것들은 멈춰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격 발달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성격, 보이지 않는 부분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특성에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줬을 때 뇌의 신경회로도 같이 바뀐다고 해요.
해요. 우리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실제 물리적으로도 바뀌고 아이가 환경적인 것에 반응하는 아이의 행동까지도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선 아이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건강한 자기 이해를 먼저 갖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아이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에다가 계속적으로 경험을 덧입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을 만나 뵙다 보면 선생님, 저희 아이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데 이 아이가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이것을 하게끔 이끌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 아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냥 수용해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정답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하도록 도와주되 우리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야 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는 아이가 조금씩 해보는 방향으로 자극을 주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해보는 어떤 경험들이 덧입혀지면서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만들어지고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서 가장 좋은 지점들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행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되게 호기심이 많고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행동을 막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기저에 있는 욕구는 인정해 줘야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한 번이라도 더 앉아 있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경험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위에 독특하고도 좋은 성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부적인 성격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만들어 나가는 어떤 경험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점이 공통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부모가 적절하게 방황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눈에는 굉장히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 좋은데 저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만 먼저 막아주고 싶고 먼저 설명해서 안 하게끔 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실패하고 방황해보는 경험이라는 거죠. 아이는 결국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직접 경험해야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막아주려고 하는 거,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 발달에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질과 성격의 발달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육아에 대한 3가지 팁을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밑그림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잘 관찰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수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사실 아이의 기질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근데 아마 제가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제가 아마 지금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부정하고 수용하지 않을수록 이러한 우리의 어떤 믿음은 아이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는 어떤 태도에 영향을 자꾸만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다양하게 관찰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내가 진심으로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불안이 많다. 그렇다면 아이는 새로운 것을 하는데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안해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수용은 단순한 언어 표현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이 없는 수용은 진짜 수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내 머릿속으로는 수용하지만 내 행동이 수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거침없는 말, 어떤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용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행동에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과정이 되고 이것이 발전돼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의 과정이 진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을 바꾸어 나갈 수 있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되게 성취지향적인 부모이고 그동안 내가 살면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승진했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원하는 만큼 내가 계획한 대로 돈을 모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뭐냐? 사실 아이라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예민하고 불안한 어떤 기질 특성을 내가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토록 열심히 아이한테 육아를 하고 맞춰주고 있는데 아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너무너무 자괴감을 크게 느끼신다는 그런 상담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께 드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가 언제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변화의 시점을 언제쯤 두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노력을 했으면 다음번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년쯤엔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드렸던 답변은 우리는 아이의 변화를 최소 10년은 보고 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성격적으로 발현되고 또 내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내 욕구와 다르게 구분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다라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조절 발달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쯤 갔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넘어가는 시기에 아이가 비로소 좀 자신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아이한테 계속적으로 훈육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키지만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과 아이가 자라나는 발달에 이 교차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취지향적으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부모가 된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육아가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아는 나의 노력만으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때와 만나야 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 그 시점을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아이에 대한 반응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또 아이가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주의적인 어떤 우리의 이상향을 조금 정리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버럭 그리고 죄책감의 루프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완벽하게 할 것이다 라는 높은 이상향이 있으면 그만큼 아이한테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앞에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아이는 금방금방 변화를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민기적거리고 소소한 변화들만 보이게 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에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왜 아이가 거기에 상응하는 피드백을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좌절감은 우리가 의식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내가 노력하는데도 울거나 때렸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내가 노력하는데 너는 왜 오늘도 이렇게 우는 거야? 때를 쓰는 거야? 왜 이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분노, 화가 나는 단계로 바로 지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것은 일종의 나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에서 오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화가 난다? 아이가 변화가 더딘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이것은 왜 그러냐? 내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반응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욕구가 좌절되어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많이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화가 많이 나게 되면 그걸 나 혼자 삭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아이한테 욱하고 버럭하고 화를 내게 되는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고 다시 또 나는 정말 나쁜 부모야. 나는 아이한테 또 화를 냈어.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정서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시 난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완벽주의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는 내가 오늘 노력을 기울인 만큼 당장 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육아에서 바로 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육아가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만 성과를 가져오는 거라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아이가 잘 자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성과가 안 나. 그러면 어디 무서워서 애를 키우겠어요? 아이가 자라나는 원리 안에는 부모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아이가 자라나는 어떠한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과정과 또 아이가 스스로 자라나는 영역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잘 될 수 있다라는 완벽주의,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와 그다음에 육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아이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잘 훈육하는데 왜 아이는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발달의 측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아이의 성장을 조금 더 기다리고 그러면서 좀 무의미해 보여도 같은 노력들을 반복해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보고 막 당장 완벽주의가 해결이 되고 아이를 막 자비롭게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의 육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